네, 8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5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전체가 시뻘겋게 아주 그냥 겁에 질려 있는 듯한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 수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XRP가 좀 아쉽죠. 그래도 0.6달러 위에서 좀 자리를 해주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XRP 역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좀 아쉽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라인을 지금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무조건 가격이 반등을 하든 못하든 6만 달러 위에서 놀아줘야지 우리가 기대감 머시기 비슷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여차하면 지난주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한 5만 5천 달러 전후까지 가격 후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변동성 장세가 지금 예상되는 한 주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61,800달러 돌파 여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을 맞을지 돌파를 해줄지가 참 궁금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는 저항을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59,000달러까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55,000달러에서 56,000달러 부근으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몇 시간 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만 되면 아주 그냥 시장이 지랄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어수선한 재료들도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 중반을 거치면서 반전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4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왜 또 가격 발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악재성 재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1,800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어 번 정도 짚어봤었는데, 이게 50일 단순 이동 평균과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의 교차 지점이라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주면 7만 달러 가능성,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 준다라면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대로 돌파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5만 9천 달러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항 확인, 이 상황을 하나를 꼽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가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잇따라서 발표가 되는 한 주라서 비트코인이 연타를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연타로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폴리마켓 상황을 보니까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5%의 당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크립토의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로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우리의 지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친 비트코인적인 스탠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워낙 우악스러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감 때문에 특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전폭적인 지금 지지를 또 받고 있죠. 그래서 경합주에서 지금 상당히 해리스의 리드 세가 좀 선명하다 보니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요건 조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암호화폐 정책을 어떤 스탠스로 핸들링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표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해리스도 적어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 수준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지금보다 낫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암호화폐 정책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보여진 상황을 보면 해리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게 없고 트럼프는 친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완벽한 비트코인 프레시던트가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는 쫑긋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멘트들을 날려놨죠. 특히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X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멘트를 날려줄지, 또 요게 어느 정도 지지율의 변화를 이끌게 될지,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선 전국, 이런 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참 뭐가 많아요. 일단 PPI가 8월 13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하루 뒤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8월 15일 밤에 발표가 되고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상황, 노동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연준 인사들의 공개적인 연설 자리도 쭉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내내 조금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닥터 프라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4,000달러에서 55,000달러까지 잠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곰세력을 밀어내는 잠깐의 과정이다. 시장이 이걸 허용한다라면 나는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때는 바이더팁의 기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캘린더를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PPI와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와서 금리 인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나는 이번 데이터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모든 재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PPI와 CPI가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번 주는 주 중반을 거치면서 시장이 급반등하는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주 중반을 거치면서 발표되는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그리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시장의 긍정적인,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방향성을 보여줬을 때는 주 중반과 후반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장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은 3차 포물선 진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11월에 공유한 청사진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반등하고 조정받고 반등하고 조정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잘 그려나가고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 센세이는 똑같이 지금 주간 차트인데 여기서 역할된 숄더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거대한 강세런이 이번 브레이크아웃을 통해서 시작된다. 브레이크아웃은 당연히 이 오른쪽 어깨를 돌파하게 되는, 완성하게 되는 7만 달러 부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7만 3천 달러 전고 뚫고 9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벌이게 될 거라는 점을 주간 차트,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4분기 때부터는, 4분기 전후 시점부터는 의미 있는
강세 랠리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꽤나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덴크리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월간 차트입니다. 이제 8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월간 캔들은 벌써 이런 모습이다. 정말 대단한 시장이고 이런 시장은 없다. 이런 모습이라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지금 이 꼬리 말고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떨어졌을 때 줄줄 떨어지는 이 순간 우리가 지난주 상황 기억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상황도 펼쳐졌지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도 펼쳐질 거야 라는 맥락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골드, 금의 2주 차트를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상당히 비슷하죠. 거대하게 나아갔다가 채널 만들고 빵 하는 걸 지금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금 차트랑 지금 상당히 흐름이 비슷하다, 빵 해서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연말쯤에 뭐 가능하지 않겠어 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죠. 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반감기 이후 12개월 뒤에는 어떤 가격이 형성됐을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쫄보 심리가 될 수는 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182달러, 12개월 뒤에는 510달러, 2016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661달러, 그런데 12개월 뒤에는 2600달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때 8600달러, 12개월 뒤에는 58000달러, 2024년 지금 반감기 때 63870달러였는데 과연 12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거리를 조금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감기 패턴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해 왔는데, 물론 이번 반감기는 지금까지의 반감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특히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양상이긴 한데, 어쨌든 반감기 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에서 잔액이 훅훅 엄청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훅 줄어든 거 최근 상황도 선명하게 보여지죠. 크립토 퀀트 데이터 7월 11일부터 30일 동안 99,308개가 출금이 됐고, 이건 59억 6천만 달러 규모다. 현재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은 276만 9,880개, 1,610억 달러 수준.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빠진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거고, 장기 홀더들, 이 콜드 월렛을 통해서 장기 홀딩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을 줄이는 재료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데이비스가 재밌는 비교를 해요. 만약 당신이 10년 전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라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5800달러가 됐을 거고, 페이스북은 6968달러, 아마존은 1416달러, 테슬라는 11484달러, 비트코인은 10만 2000달러, 엔비디아는 21만 8541달러가 됐을 거야. 다시 말해서 빅테크들 중에 엔비디아를 빼고는 비트코인이 싹 다 제꼈다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10년 투자를 봤을 땐 정말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승자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여기서 뭔가 더 방향성을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하방 압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랠리라는 상방 압력 재료가 또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기대 포인트가 남아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하고 양측이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지금 이미지는 누군가가 만든 밈이에요. 공식적으로 리플의 어떤 공식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희망사항이죠. 양측이 합의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이루어질 거야. 며칠씩 지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이 행정부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재정립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항소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약간 톤다운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조금 그래도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어떤 뭐 강력한 의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번 그 원탁 회의 때 아주 쌩 난리가 난 걸 보니까 강력한 의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액션 정도는 취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한 가지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XRP 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SEC로부터 규제 적격 이거를 지금 받아야 되니까 SEC랑 계속해서 막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날을 세우긴 또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어차피 지금 법원 판단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 날 세우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잘 출시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큰 과제이자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도 지금 항소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고, 오히려 발표문을 보면은 항소 의사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며칠 안에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3데이 차트, 비트코인 3데이 차트, 이더리움 5데이 차트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급반등 이후에 더블탑 찍고 바닥 확인하고 급등 했던 것처럼, 뭐가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급반등 이후에 더블탑 찍고 바닥 한번 확인하고 이더리움 이제 급등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차트가 참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형성된 거, 여기까지만 형성된 게 비슷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제발 좀 비슷한 프랙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일 둡스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청산은 선물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회복되면 다시 이더리움은 관심을 끌 수 있고 잠재적인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에서 이제 한 8월 중순 전후 시점에서 화면 물량 다 빠져나올 거는 얼추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8월 중순을 조금 지나면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보여줬던 것처럼 급락 이후 급등으로 반전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수선하죠. 그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이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